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로카드는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하는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하는 마이너 카드 56장, 이렇게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너 아르카나는 4개의 수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팡이, 컵, 검, 동전, 이렇게 4개의 수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마이너 아르카나 중 지팡이 3번 카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타로 카드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영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 웨이트 타로 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타로 카드의 변천 과정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유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시나타로 덱, 뉴비전 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카드 이전의 타로 덱을 흔히들 클래식 덱이라고 합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유 덱이 바로 클래식 덱에 속해요. 클래식 덱이 타로 카드는 라이더 웨이트 덱 이후에 모던 덱과는 다르게 마이너 아르카나에 인물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트별 특성과 수비학을 잘 모르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라이더 웨이트 카드인데요. 카드에 보면 로마 숫자로 3이 적혀 있어요. 3은 최초의 완성수로 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숫자로 창조를 나타내며 천지인, 삼위일체, 의사소통과 사교 모임을 나타낸다고 해요. 지팡이는 불 속성으로 발산하는 남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속성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순간 집중력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즉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또 경솔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간에 따라 카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 덱입니다. 현존하는 타로 카드 중 가장 오래된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수많은 타로 카드가 있었어요. 비스콘티 타로 덱은 라이더 웨이트 카드 이후의 덱에서처럼 인물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수트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지팡이 수트는 황금색 둥근 손잡이가 위아래로 부착된 왕이 드는 홀처럼 생겼습니다. 별표 모양으로 교차하는 3개의 홀을 리본이 휘감고 있어요. 리본에는 비스콘티 가문의 일종의 좌우명이나 가훈 같은 프랑스식 모토가 적혀 있는데요. 정당하게, 당연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홀 사이사이에 붉은색 꽃송이와 푸른색 꽃송이가 각각 4개씩 그려져 있고 리본에는 붉은색 꽃송이가 그려져 있어요. 비스콘티 카드는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인쇄 기술이 발전되기 전인 1451년에 제작되었다고 하고요. 보니파시오 벤보라는 화가가 붓으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그렸기 때문에 카드가 이것보다 작았다면 그리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은 마르쉐유 덱입니다. 마르쉐유 덱은 이탈리아의 타로 카드가 프랑스로 건너와 발전된 인쇄 기술과 만나 손으로 직접 그리지 않았고요. 판에 새겨 찍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귀족들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까지 널리 타로 카드가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덱은 니콜라 콩베르의 마르쉐유 덱입니다. 비스콘티 덱과 마르쉐유 덱 같은 클래식 덱에서는 에이스 카드를 제외한 모든 숫자 카드들이 수트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비스콘티 덱보다 지팡이 카드와 검 카드가 더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에는 카드를 구별하기가 힘들었어요. 지팡이 카드와 검 카드의 구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 것이 지팡이 카드고요. 활처럼 휘어지게 표현된 것이 검 카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팡이를 바통이라고 한다고 해요. 카드 번호는 특이하게도 카드의 가로 방향의 위아래에 적혀 있어요. 비스콘티 타로처럼 지팡이가 X자로 교차되어 있는 바통 사이에 수직으로 바통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서 마치 눈 표시처럼 보입니다.
카드 세로 양쪽 편으로는 식물의 잎이 대칭되어 그려져 있어요. 라이더 웨이트 덱의 지팡이 카드는 마르세유 덱과는 많은 부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르세유 덱에서는 수트로만 표현되어 있었지만 라이더 웨이트 카드부터는 인물이 이미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라이더 웨이트 카드는 신비단체인 골든던 회원이었던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와 파멜라 콜먼 스미스에 의해 1909년 제작된 카드입니다. 라이더 웨이트 카드 이후의 카드들을 흔히 모던 덱이라고 합니다. 카드 이미지를 보면 한 남자가 언덕 위에 서서 멀리 바다 위를 지나고 있는 배들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남자는 메이저 카드 1번 마법사 카드 속의 인물이 입고 있는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제작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는요, 타로의 그림 열쇠라는 북셋에서 이 남자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의 주인이며 이 카드는 확립된 힘과 무역, 상업, 발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카드 속 인물은 땅속에 굳건하게 박혀있는 막대기 중 제일 앞쪽에 있는 막대기를 잡고 있어요. 막대기가 땅속에 박혀 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굳건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3번 카드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카드 그림 속에는 막대기도 3개, 배도 3척, 막대기에 돋아있는 나뭇잎도 각각 3개씩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팡이 2번 카드가 1대1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지팡이 3번 카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덱은 후에 라이더 웨이트 덱의 원본 이미지에 색연필로 화사하게 다시 채색하여 출간된 카드입니다. 새로 채색하면서 라이더 웨이트 덱의 상징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더해져서 그려진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라이더 웨이트 카드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의 리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 타로 덱의 지팡이 카드는 황금 양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에 그리스 신화 타로 카드 지팡이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이미지를 살펴보면 지팡이 카드의 주인공인 이아손이 삼촌으로부터 왕위를 양도받기 위해 막 이올코스에 도착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강물을 건너다 샌들 한쪽을 잃어버린 이아손은 샌들을 한쪽만 신고 있습니다. 샌들 한쪽을 신은 청년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신탁의 예언이 맞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하손은 오른손에 화염 지팡이 3개를 당당하게 들고는 왕위를 달라고 자색 곰포를 입고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있는 펠리아스에게 왼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펠리아스는 자신이 찬탈한 왕관을 이하손에게 내밀고 있어요. 이 카드는 만족감과 목표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낙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3번 카드에서 아직 이하손은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왕위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들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왕위를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으므로 1차적인 계획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뉴비전 타로 덱의 라이더 웨이트 덱의 180도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대기를 잡고 있는 남자 뒤로 상단의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오고 있어요. 그것은 남자가 이렇게 큰 규모의 상단을 이끄는 리더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이 카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근거가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지팡이 2번 카드에서 무언가 목표가 생겼지만 아직 그 목표는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지팡이 3번 카드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이미 마쳤음을 의미해요. 투 오브 완즈 카드에서
붉은색은 인물의 모자에만 있어요. 하지만 3번 카드에서는 붉은색 로브를 입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색상이에요. 빨간색이 모자에만 있다는 것은 인물이 자신의 비전과 아이디어가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따라서 그는 아직 계획을 완전히 구현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3번 카드에서는 이미 구상은 끝이 났으며 그의 비전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지팡이 3번 카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잘 나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하기에도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려줘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 아팠다면 건강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외국 파견이나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외국에서 걸릴 질병도 의미하므로 여행 전에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애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주말 부부나 장거리 연애도 의미해요. 또는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카드들과 배치된다면 삼각관계를 주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팡이 3번 카드를 인물로 본다면 사업가나 모험심이 강하고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금전운에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좋아요.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지팡이 3번 카드는 대표적인 상업과 무역의 카드로 비즈니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투자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현재 진행하는 일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기에도 잘 나옵니다. 이동운에서도 매우 길하게 읽혀요. 외국 출장이나 취업운도 좋아요. 지팡이 3번 카드는 해외 또는 장거리 여행을 나타내기도 해요. 만약 지팡이 3번 카드를 타로 스프레드에서 만났다면 자신의 한계보다 더 큰 꿈을 가지도록 독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죠. 카드 속에 있는 사람이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발전과 더불어 장애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주변에 나온 카드에 따라 해석은 많이 달라집니다.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저의 해석은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세유 덱, 그리스 신화 덱 또는 뉴비전 덱을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타로 카드의 마이너 아르카나 중 지팡이 3번 카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과 격려도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